제 나이 50인데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외벌이로 월 500 벌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현재 2억 전세보증금에 주식에 들어간 돈 4천 정도 있습니다. 아마 제 퇴직금이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세금 2억, 퇴직금 1억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1, 2억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나이 50이 되었는데 모은 것이 별로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집 없이 가족끼리 화목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도 된다 생각했었는데 전세로 한평생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고 꾸준하게 모토로 살았어요. 살면서 우연치 않게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미혼모, 고아, 한부모 가정, 도울 수 있는 대로 없는 살림에 도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집도 재산도 없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가까운 분들은 내 집 마련하고 나중에 도와라. 네가 부자 돼서 도와야지. 안 그러면 같이 가난해진다. 막상 당장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굶게 생긴 사람들을 외면하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연하게 생각하던 쯤 초등학생 아들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친구들을 초대하라고 제안했는데 다들 학원 다녀서 바쁘다고 해서 가족끼리 생일을 보냈습니다. 1년쯤 지나고 알고 보니 좋은 집이 아닌 게 부끄러워서 초대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다음 전셋집을 대출을 더 받아 깨끗한 집으로 이사가자. 아이가 이제 친구를 초대해보고 싶다고 말했더라고요. 부모의 선택으로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졌다는 생각에 50이란 나이가 너무 늦었더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미련하지만 성실하게 아픈 이웃과 함께 살아온 저희 가정에 좋은 방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없으시고요. 주식, 현금 합해서 기타 전세보증금까지 합해서 자산은 3억 6천 정도 있으시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한 1억 정도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순자산은 한 2억 6천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여는 외벌이세요. 월 소득은 55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죠. 그 생활비 280. 생활비 하면은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가족, 세 가족이니까 470 정도 지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때 외벌이시다 보니까 월 저축이 한 달에 한 76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볼까요? 전세금 2억, 퇴직금 1억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1, 2억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지금은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남을 되게 도우면서 사신 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남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내 가정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마음도 되게 많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유디님도 좀 마음이 되게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할 때 좀 이 50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나 되게 착하게, 선량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또 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 좀 유디님 솔루션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50 초반에 접어든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중계 학군지에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로 거주를 하시면서도 좀 거주 비용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두 아드님의 나이가 좀 어떻게 되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랑 네. 유치원생.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애들도 좀 늦게 나와서. 유치원. 초등학교 5학년이랑 유치원이시군요. 좋습니다. 고민되시는 점이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한 1, 2억 정도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한 달에 이제 76만 원 정도 모으실 수 있는데 2억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은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출 금액보다 원리금 상환 금액이 더 커져버려서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계 상황으로는 추가 대출을 일으키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완전히 안전한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과정이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 아버님께서는 60대가 되셨을 때 10년 전에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그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있구나 라는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지금 혹시 직장 위치가 어디세요? 경기도 고양시 쪽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쪽이시군요.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3억 6천이시군요. 그럼 저는 그 경기도 고양시 근처에서 3억 6천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을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50대, 60대 선배님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잘 들어보세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더 벌 수 있는 선택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잃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을 하셔서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이제 고양시가 직장이시기 때문에 4억 이하로 3호선을 타고 지축, 뭐 삼송 이런 지역을 봤는데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축이랑 뭐 삼성, 원흥 이런 곳은 새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억 6천, 뭐 4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화정역 근처로 지도를 올려보면은 4억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아파트들 중에 저는 그래도 방 3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쪽에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이쪽 지역들 가보셨을까요? 이 회사 근처라서 이제 이쪽은 좀 잘 익숙하시군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집은 직접 안 보고. 여기 대곡역 쪽에, 화정역 바로 옆에 대곡역 쪽에 그 GTX-A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곡역으로부터 서울로 이제 GTX를 타고 빠르게 올 수는 있어요. 매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가성비 있는 지역으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 또 환경도 좋거든요. 예, 환경은 좋습니다. 네, 뭐 롯데마트도 있고 뭐 이마트도 있고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선택지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선택지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50대, 60대 선배님들은 노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벌 수 있는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은퇴를 하게 됐을 때 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내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갈지가 훨씬 중요해요. 10년 뒤에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지출이 470 정도 되시고 지금 소득이 없어지면은 이 지출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애들이 좀 커가니까 이제 그쵸. 학원비나 이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저축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네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택연금을 먼저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이 주택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본 거예요. 왜냐면 혹시 지금 국민연금 가입하셨을까요? 예, 예.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그리고 보험까지 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저는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지금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예. 이해는 다 됐습니다. 이해 다 되셨어요? 대출이 조금 어려우신 것도 이해되신 거죠? 네네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고양시 덕양구 말고 아버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솔루션을 이제부터 좀 드려볼게요. 이 선택은 서울 투자예요. 네, 서울에 집을 사시고 거기에 세입자를 껴서 한마디로 임대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전세 끼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50대 선배님께 월세로 살라는 게 이게 맞는 솔루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3억 6천의 가용금액이 있죠. 그 가용금액에서 6천만 원은 예비금으로 일단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3억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지역을 제가 몇 군데 정해 드릴게요.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뭐 강서구, 뭐 관악구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세대수 300세대 이상, 그리고 20평대 이상 매물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물을 찾는지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근데 먼저 30평형을 먼저 볼게요. 30평형을 보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5억 8천이고 매매 가격이 저층 기준으로 7억대, 그리고 뭐 중층 기준으로는 뭐 7억 6천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매매와 전세 차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이다 보니까
매매 7억 6천 마이너스 전세 5억 8천을 하면은 그 금액이 1억 8천 정도 되죠? 그럼 그 금액이 3억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매물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실제로 내가 매수를 해서 전세로 세팅을 하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규제 정책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안 돼요.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은 그 전세 대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을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세입자가 아니면은 그 투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꿀팁이 하나 나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집 전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 만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 만기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았다. 지금 정책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실거주로 들어갔을 때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전세입자 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만났다면은 굉장히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실거주자가 접근을 못하는 물건인데 이거 한 2천만 원 정도 깎아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쉽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매물들이 아버님께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단지를 정했으면은 아버님께서 월세로 거주를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6천만 원을 미리 빼놨어요. 노원 중계나 아니면은 동쪽에 거주를 하신다면은 뭐 용인이나 그런데 좀 거주 비용이 저렴한 월세들이 있어요. 한 뭐 3천만 원대로 잡으시면은 지금 6천만 원 예비 비용이 있으니까 향후에 뭐 2년 정도는 충분히 월세로도 거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세 비용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월세 비용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집주인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셨잖아요. 서울에 투자한 물건도 전세 금액이 아버님이 임대인이 되시니까 임차인의 전세 금액을 올려받을 거예요. 근데 그 올려받은 전세 금액이 현재 거주할 예정이신 월세 금액 합보다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거주하고 있는 월세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 아파트가 올라갔다.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10년 동안 회사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언제 막 급격하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 10년 안에는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그 상승장에서 서울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뭐 7억대, 그 전세가를 뭐 5억대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12억까지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12억에서 지금 살고 계신 전세 금액, 그러니까 5억을 빼면은 7억의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 차익으로. 그러면 그 7억으로 그때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주택연금까지 이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방향이 저는 아버님께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네, 좋아요. 이 부분에서 좀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 있을까요? 고민은 예전에 이제 유튜브로 한참 좀 들을 때는 이제 월세로 살면서 이제 이런 쪽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적용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월세를 이제 돈이 이제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설명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네. 열심히 해볼만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두 번째 선택지로 저는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버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그 방향성으로 아파트 단지 찾아보시고요. 제가 몇 개 단지를 좀 문자로 보내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인생에서 아버님의 관점보다는 제3자를 돕는 관점에서 인생을 사셨잖아요. 아, 네. 근데 그렇게 사신 그런 계기나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마음으로 여태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좀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 네. 직접적인 계기는 저희 와이프가 음안모라고 의정부의 맘카페 여기 가입을 하면서 봉사하는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 네. 안쪽에서 어머니들이랑 이제 어려운 지체들 아니면 이제 고아들 정기적으로 네. 이제 후원도 하고 직접 가서 이제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면서 네. 좀 어려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계기들이 이제 계속 생겼고, 네. 그 친구들을 이제 또 개별적으로 또 만나면서 많이 이제 도와주고 네. 이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하고 있었죠. 그게 조금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게 있습니다. 그 제3자의 관점에서 도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 아드님께서 그 생일 파티를 초대를 안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낡아서 친구들한테 이 집을 보여주기 싫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잘 못 느꼈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좀 신축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얘기를 해서 또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여태까지 뭐 이타심, 헌신적인 마음으로 살다가 아드님께서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쭤본 이유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내게 우선이에요. 내 밥그릇 챙기는 게 먼저 우선이고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아버님은 이제 남을 위한 마음이 먼저였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시다가 막상 그 아버님의 어떤 자산이나 그런 걸 못 챙기시고 또 아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이타심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아버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묵방 하나씩은 좀 큰 방으로 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이게 남을 돕는 거는 어쨌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것보다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그 과정 자체가 두 아드님한테는 큰 자산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알려주신 방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또 응원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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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이랑 유디님이랑 같이 대화 나누면서 네. 아버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좀 솔루션을 얻어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되게 속상해지는 말들. 근데 또 부모는 또 자식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자녀분들 덕분에 또 앞으로 나아가고 하고 또 남들도 도울 수 있고 약간 그런 지지대로 가족의 어떤 힘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 28일에 또 구해줘 월부는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꼭 7시 잊지 마시고 그때 너나이님이랑 코크님이랑 저랑 라이브 딱 진행하기 앞서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짠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평안한 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뿅! 뿅!